네,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날, 3,700을 넘긴 날, 여러분과 또 밝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장중 사상 첫 3,700선 돌파. 이야. 그것도 3,720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왜 오르는 걸까요? 관세 협상이 아무래도 좀 발목을 한켠에 네. 찜찜함으로 잡았었는데 요게 임박했다. 한 열흘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얘기 잘 돼가고 있다. 베선트 장관 입에서 나왔죠? 네. 뭐 그것도 있는데 사실 오늘 박지훈 부장 저희 그 상승 요정이신데 오늘 목요일이지 나 방송이지 하고 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니라고 돌아가시라고 했거든요. 또 근데 그 방송 여파가 준비를 하셔서 상승 요정이 방송 준비를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리고 정말 이 증시가 훈풍이 도니까 우리 3프로 TV도 인기가 정말 많아진 걸 체감을 하는 게 지금 저희 보려고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앞에 서 계셔가지고 뭐 팝업이 오늘 있나요? 인기 있는 팝업. 뭐가 있나요? 예, 일단은 오늘 할 얘기가 많고 네. 모실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10월 15일이었죠. 이번 정부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요. 고강도였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제 관련 홈피 불이 났다. 네.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고 네. 사실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머니 무브, 강력한 그렇죠. 대책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이 되잖아요. 네, 오늘은요 긴급 진단 부동산 코너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앞에서. 2부에서는 네. 정여경 위원 모시고 또 경제 상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영 부장님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부장님 정말 바쁘시고 어제 어떻게 보면은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네. 또 많은 문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정보영 부장님께 이 대책 물어보기 전에 딱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부동산 세미나 또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접 그렇습니다. 참여하시고 네. 세미나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바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 안내를 직접 그러면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직접 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 네, 일단 그 요새 트렌드에 네. 맞게 줌으로 그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이 되는 세미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40 분들을 집중 타겟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전세가 월세화되는 속도가 가파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월세 부담도 커지는데 대출은 계속 규제가 커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지금 아래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정윤아 책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딱 30, 외모는 훨씬 더 젊을 수 있지만 이제 30대 중반에 그 이제 같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연구원이 네. 직접 이제 바뀌는 청약제도 요번에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서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이제 노하우까지 저희가 또 박지훈 부장님의 또 능수능란한 또 이런 댓글과 함께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세미나를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박지훈 부장님은 응원단장으로 함께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진행과 함께 진행을 예. 또 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주식과 관련된 금융투자와 비교해 가면서 오. 견져보면서 아마 재밌겠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줌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부동산 세미나 꼭 많은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세미나 안내해 드렸고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어제 오전 10시 사실 요 전에 이제 소위 도는 이야기들 이제 지라시라고 네. 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돌고 나서 알려진 바도 좀 있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오전 10시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3종 세트 시선을 잡았다. 네. 이런 평가. 간단한 대책 정리 총평까지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바로 준비된 화면부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627 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던 수요 억제 관리 대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 새 정부의 5년간의 국토 이용과 주택 공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열기가 식혀지질 않아서 요번 대책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5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좌측 상단에 있는 주택 수요 관리 강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제 규제 지역을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이제 대출이 더 이제 옥죄어진다라는 얘기.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뭐 거래지수 확립이나 세제 합리화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보유세라든지 세제 관련돼서도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운을 좀 띄운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네. 9월 7일 날 있었던 이제 대책은 신속하게 공급은 이제 이행에 옮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택 수요 관리 관련해서 일단 지도부터 한번 야. 보시면은 민트 색깔로 나와 있는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기존부터 네. 규제 지역으로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 테두리가 이제 25개 서울시 행정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기 이제 동남부 쪽에 경부 라인 따라서 경기도에 이제 12곳 그러니까 광명까지 해 가지고요.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됐는데 보통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동시간대에 광역적으로 지정된 곳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은 예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예측보다는 한 끗 더 센 강력한 뭔가가 필요했고 네. 저는 그 한 방이 이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구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의 이 콜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곳은 이제부터는 그 이제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이 좀 동반돼야 되는 것과 아하. 무조건. 네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패키지로 들어옵니다. 네. 그 지역적인 범위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정 지역과 투가 지구로 일단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력은 오늘부터. 오늘부터 바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LTV가 70에서 40%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가 규제 패키지가 들어오는데 일단 내년 5월 8일까지는 중과는 유예된 상태. 네. 그리고 취득세는 2주택부터 8%, 3주택 12%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갭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LTV가 0%입니다. 아, 그러니까 LTV가 70에서 40으로 축소가 된다는 건 좀 쉽게 말씀하시면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많이 줄어든 거죠. 많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LTV이기 때문에 이제 담보 가치를 볼 때 네. 10억에 해당될 아파트를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종전의 무주택자는 70%니까 70%까지 7억 원까지 됐었다. 네. 근데 지금은 40%니까 4억 원이다. 근데 627 대책 때 대출 규제를 총량을 6억으로 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금액에 대한 캡이 있고 그 전에 그 담보 가치에 대한 LTV가 있고 또 빌리는 차주의 DSR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일단 다시 또 말씀드리면 네. 토지거래 허가는 아시다시피 2년간의 실거주가 전제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난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가 뒤따라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갭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성행했던 것들이 실제 지역 경제에서 생활은 내 지역 기반에서 네. 대신에 자산은 서울에다가 어. 이런 이제 원정 투자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17년에 있었던 파리 대책 때에 아마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조정과 투가지구는 이제 대출 세제 청약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한 40개가 되는 규제 패키지가 동시간대 들어오는데요. 가장 주요한 골자는 이제 허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LTV 대출이 이제 40%로 주는 거. 네. 그러니까는 15억 원까지는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6억 원이 아니라 LTV 40%를 따져서 이제 4억 원으로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네. 유주택자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가 요번에 좀 새로 달라진 게 노란색으로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은 차주가 그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이 안 돼요. 예, 또 반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3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전세 대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갭으로 다른 거를 사두고 내가 전세를 남의 집에 이제 임차로 사는 것 자체가 야. 막혔다라는 얘기가 되는 와. 거고요. 그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또 요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게 신용대출 잔고가 1억 원 이상 있잖아요. 네. 1년 동안 집을 새로 못 사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영끌이라 그래서 그 주담대를 다 동원을 하고 나서 신용대출도. 예, 신용대출.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이 좀 네. 높거나 야. 하면은 연봉의 뭐 1배수 또는 1.5배수까지 네. 신용대출 받아서 그게 이제 주택자금으로 흐름이 이제 연결되는 거를 이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을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도 살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만 집을 사. 이렇게 이제 메시지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비 사업에 따라서 이주 멸실에 따라 이주비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6억까지 한도는 건드리진 않았어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주비 대출을 받은 걸로 집을 못 사요. 요것도 이제 막아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영끌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다 규제가 최대한, 들어가는 네. 거여가지고 그렇죠. 사실 어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이제 수요자들도 홈페이지 마비를 시킬 정도로 국토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만큼 충격이었는데 전문가분들도 거래는 급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네네. 과연 이 가격까지 잡을 수 있을 거냐? 네. 뭔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또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예상을 하세요? 단기간에는 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오면은 거래량 3,000선을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이 하방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거래 지지선이 3,000선이다. 서울의 네. 경우에 3,000건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0건. 근데 6월 같은 경우에 627 대책이 나올 때 10,000건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5, 6천 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9월, 10월도 만만치가 않은 분위기에서 저는 한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할 것 같아요. 네. 2천 건 하회하는 정도로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승세는 멈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하방으로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까지는 예상되는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0 밑으로 음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예단하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요인이 크게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만 떨어진다.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다른 자산 시장의 가격은 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는 안정화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계속 오름과 내림이 계속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안정화가 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급등한 지역은 좀 약간의 하향 조정을 좀 유인하는 쪽이 될 텐데 일단은 그 두 번째 말씀드린 하향 조정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쉽진 않다. 네, 왜냐하면 내년과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자산 시장은 계속 분위기가 좀 좋고 이제 금리도 거시적으로 좀 그 하향의 사이클로 좀 진입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다른 이제 금융 시장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상승은 이제 그만. 요 정도까지는 일단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경제에 사실 하나의 큰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 가격이 네.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것도 경제적으로 뭐 네. 좋은 상황은 네.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또 안정화를 어쨌든 목표로 예. 급격하게 상승을 좀 막아보겠다 뭐 이런 의도는 보이고 사실 요거 대책 나오고 나서 네.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반응 같은 것들 정리해 주실 거잖아요. 네, 부장님. 그러니까 예,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5일 있다가 네. 법으로 이제 그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0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네. 2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제가 나옵니다. 좋아요. 나와서 그 요번 주말에 그 실행 전에 바삐 반응들. 움직이는 그런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 느낌을 이제 그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어제 나온 대략적인 중요한 사항들 이제 네네, 브리핑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네. 거고 혹시 네. 말씀 못하신 부분들 좀 빠르게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요. 그 아까 이제 지도 펼쳐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2017년 파리 대책을 복귀하면서 마치 이제 색칠 공부하듯이 지금 흰색으로 나와 있는 연접해 있는 곳들을 좀 이제 풍선 효과를 예상하고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풍선 효과 풍선 지역이 효과가 여기 나와 네. 있는 빠져 있는 굴이라든지 화성의 이미 동탄이라는 동탄도 오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동탄이나 이제 고향 덕양 같은 곳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럼 이쪽은 들어가라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이고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예전에 이제 그 핀셋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를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요번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정부도 지난해 어떤 학습 효과가
참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정부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서울도 사실은 뭐 강북구나 뭐 외곽 지역에 온기가 퍼지지 않았는데도 전역을 묶어버렸잖아요. 광역으로 묶게 되면 예전에 2021년, 22년도에 이제 그 동두천 같은 경우가 풍선효과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게 될 가능성 정책적인 변수 한 가지가 있고 네. 두 번째 뭐냐면 가만히 보시면 남양주, 부천 뭐 이런 덕양구 보시면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제 앞으로 줄을 잇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럼 이쪽에 공급의 물줄기를 대폭적으로 대야 되는데 규제로 수요 억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풍선 효과 기대하고 이쪽에다가 주택을 기축을 매매를 했는데 이따가 좀 있다가 이제 분양 물량이 막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오름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큰 이유를 들어서 풍선 효과에 따른 어떤 접근은 지양하시고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분. 아까 저희 질문이 좀 나왔는데 대출을 이렇게까지 막는 게 맞아요? 라는 불만들. 왜냐면 이 정부의 큰 그림은 뭐 이해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정말 큰 고민에 빠졌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현금 부자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일부의 해석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볼멘 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15억까지는 대출 6억 한도가 유지가 되면서 그 주택 시가와 비례하게 대출 총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상부터 25억까지는 4억 원으로 줄고 25억 초과는 이제 2억 원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당장의 어떤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게 하는 수요의 불편함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가계부채의 어떤 감소라든지 그 시장의 어떤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큰 리더십 있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대출을 좀 줄임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연끌과 같은 좀 불건전한 자본의 유입을 좀 축소하면서 좀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의 유입을 좀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참여자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프로TV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금융투자를 통한 어떤 이제 투자 성과를 통해서 아하. 하셔야 되는 방법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의 네. 또 큰 그림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또 저희가 모시기도 하고 네. 줌 세미나에서도 만나 네.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 반응들 좀 네. 면밀하게 그러니까. 살펴봐 주시고 다음 네네. 주에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생생한 정보 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연의 긴급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